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하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시간이 없는, 기회가 없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분야는요, 바로 관광 분야고요. 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구직자 여러분, 드디어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장마철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간혹 면접 때 이렇게 좀 지각하는 사태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혹시라도 지각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꼭 사전에 인사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가 좀 시간 지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연락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능력자 신이사님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는 두 학생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관광 분야의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김지훈, 이용규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늠름한 관광 네. 분야를 희망하고 있는 두 학생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 학생들은 어떻게 또 자기를 어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훈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2살 부산 사나이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용규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에서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3살 이용규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학생이 본인들의 자기소개를 해줬는데 어때요? 서비스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였는데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나요? 예, 좀 남다르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제 기대는 좀 어쨌든 이제 뭐 서비스, 관광, 여행 뭐 그런 쪽에 주로 이제 진로 생각한 친구들이니까 조금은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 멘트가 더 몇 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간단 명료한 것이죠. 오늘 컨디션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마음껏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 분야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참 많아요.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만큼 또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야도 많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여가 활용, 선용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국내 뭐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해외 관광,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세계 국가 관광 경쟁력이 2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네.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아무래도 국가 이미지나 국가 경쟁력과 더불어서 계속 좀 뭔가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관광 분야 자체가 뭔가 접근하기가 또 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세부 분야 자체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어때요? 세부 분야를 고려해 봤을 때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원래 관광산업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학교 오기 전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학교 오고 나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그렇군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관광 개발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을. 예,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용규 학생은 어떻게 진로를 정해가고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학부는 다른 호텔 경영학 이런 거보다 되게 광범위하게 배워요. 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 1학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호스피탈리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네. 예, 그렇군요. 역시나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타겟을 좁혀놓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관광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일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관광 분야, 관광 산업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여행이나 레저, 뭐 호텔, 외식 산업 등 그런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그 특성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관광학과에서 주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좀 보면은 네. 뭐 호텔 경영론이나 여행사 경영론, 기타 뭐 관광 법규나 또 관광 어떤 정책이나 그런 굉장히 좀 관광과 관련된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두루두루 이제 배우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또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요, 관광이라는 분야 자체도 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으로 무장하기보다는 특별한 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 그쵸. 어떤 분들이 선호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관광 쪽에서 이제 투신하고자 한다고 하는 분들은 고객 접점에서 아무래도 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또 다양한 부서 직원과 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또 대인 관계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나 또 해외 또 뭐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뭐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 예, 예, 어학 능력 예. 중요하고요. 또 기타 이제 돌발 상황 같은 게 아무래도 손님들 고객을 접대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또 상황 대처 능력이나 또 뭐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5가지입니다. 뭐 대인 관계, 국제 감각, 고객 지향성, 상황 대처력,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5가지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했겠지만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훈 학생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 관계, 예, 상황 대처,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괜찮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학 능력을 좀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규 학생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회장이랑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력이나 뭐 대인 관계는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도 약간 어학 능력이 딸리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비스 직종에서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어서 네, 네. 고객 지향이나 약간 돌발 상황 대처에는 좀 능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학생 모두 관광학과를 지금 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예상되는 진출 분야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광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분야에 좀 진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예, 관광 분야도 굉장히 뭐 세부적으로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는데요. 마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관광 분야 직업 전망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을 분류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행업을 저희가 꼽을 수 있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또 여행 국내나 해외 여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여행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뭐 직업이 있고요. 뭐 여행 상품 개발원이라든지 또 여행 사무원, 관광 뭐 가이드, 또 기타 여행사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상품 기획 같은 업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항공이나 해운 공항 서비스처럼 저희가 이제 어디를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또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사들도 있고요. 네. 공항 내 입주한 여러 회사나 기타 이제 항공사 또 해운 회사를 들을 수 있고요. 또 관광 숙박업 저희 또 호텔이라고 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관광 숙박 이제 숙소 숙박업과 관련된 다양한 호텔이나 리조트 그런 사업 분야에서 또 다양한 뭐 프론트라든지 또 뭐 백오피스 업무 기타 뭐 룸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직들이 있고요. 또 뭐 관광 편의시설 저희가 또 카지노나 카지노. 예 요즘에는 예. 또 저희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통합된 새로운 그런 서비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면세점이라든지 또 뭐 레포츠 관련된 또 전문 그런 분야도 있고요. 또 기타 또 외식업도 일부는 또 저희가 또 관광업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 뭐 외식업 분야 일부도 저희가 관광업의 세부 분야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튼 연결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를 또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광 분야에서 좀 취득했을 때 유리한 자격증도 있나요, 이사님? 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 뭐 관광 가이드라는 이제 네. 관광 뭐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뭐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또 호텔 경영사 1급, 2급 자격이 있고요. 또 기타 어떤 이벤트나 그런 대규모 행사 관련돼서 컨벤션 기획사 1, 2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정식으로 이제 그 국가 공인 자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요, 우리 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궁금증도 많을 텐데, 일단 그 전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칠판에 적어주셨죠? 한번 들어볼게요. 키워드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김지훈 학생은요, 학생회장, 토익, 또 ROTC라고 적어줬고요. 이용규 학생은 토익 연합답사,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UMS. 뭘까요? 그리고 부학생회장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적어줬는데 자 먼저 지훈 학생부터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약 한 800점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예.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ROTC 좀 이제 생활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군비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ROTC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학부 활동으로 국토순례라는 활동이 있는데 그런 활동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라고 네. 제가 고정시켜 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네네. PCO라는 자격증을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저희가 뭐 이 관광 분야에서 유리한 자격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본인의 스펙을 지훈 학생이 적어줬고요. 다음은 용규 학생의 한번 이 스펙에 대한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옆에 회장과 마찬가지로 토익 800점대고요. 그래서 900점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답사라는 건 저희 학부에서 매년마다 가는 건데 제가 작년에 홍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약간 스피킹 능력이나 리스닝 같은 거에서 약간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UMS라는 것은 저희 학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에서 관광을 배우는 학생들끼리 보스턴에 있는 그 미국 대학을 가서 방학 동안 연수를 하고 오는 건데요. 제가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7월이면 가는 네. 연수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아직 다녀온 상태는 아니고 7월에 지금 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신상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텔 경영사랑 그다음에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두 학생의 공통점은 학생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스펙까지도 미리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얼핏 이야기 듣기로 관광 개발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쪽을 지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에서 또 왜 그쪽을 지망한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 개발이나 축제 기획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생회장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기획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이나 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관광 개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규 학생은 호스피탈리티를 꿈꾸고 있다고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요? 그 호스피탈리티 중에서도 저는 호텔 일을 지금 지망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좀 되게 외로워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이 지금 호스피탈리티 중에서도 호텔이 네. 아무래도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렇겠죠.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고객도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호스피탈리티 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관광 분야 중 기획 개발 쪽을 지훈 학생이 꿈꾸고 있고 용규 학생 호스피탈리티 분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호스피탈리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그냥 예. 읽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건지 우리 이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면은 영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손님을 접대하고 호스트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한다. 그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직접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관련된 직업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 다 얘기했던 그런 관광이나 호텔, 뭐 숙박, 아니면 뭐 외식이나 레저 그런 모든 분야 주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직접 이제 응대해주고 또 편의 제공해주는 그런 직업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두 학생이 조금 전에 이 스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잖아요. 이제는 매칭, 코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지훈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 그래도 본인 목표가 좀 뚜렷하고 일반적인 관광학과 학생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관광 개발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겁니다. 예, 관광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의 그런 투자 자본과 또 기간을 필요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이나 아니면 건설 관련된 그런 금융이나 건설 관련된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신입사원을 그렇게 채용을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업 정보를 최대한 좀 사전부터 준비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말씀드린 건 관광 개발은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획이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너무 관광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용규 학생은 어떤 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이용규 학생은 이제 전통적인 뭐 관광 관련된 전공 분야 호스피탈리티 쪽 희망하시는데요. 호텔 쪽이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호텔 서비스업이 뭐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또 이게 고객
고객 입장에서 내가 호텔에 가서 보는 거랑 직원이 됐을 때 고객을 대하는 거랑은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텔 이제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거를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고 호텔업의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전통적으로 호텔업이 또 사실은 힘든 업무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그렇게 업종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낮은 쪽에 좀 속하는 그렇군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막연하게 그냥 고객 드라마에서처럼 멋지게 고객을 대해주고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 최대한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또 기타 호텔 뒤쪽에서 하는 저희가 경영관리직군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서비스업하고는 좀 달리 일반 경영관리직군으로 보셔야 되니까 네.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희망 분야에 대한 코칭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학생들의 눈이 점점 초롱초롱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께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지훈 학생부터요. 제가 내년에 ROTC를 준비하고 있는데 ROTC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더 특히나 장교 출신 우대를 많이 했었고요. 채용할 때 네. 거의 장교 전형을 따로 거의 별도로 할 정도로 하는 기업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도 일부 이제 예전만큼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특히나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생산 관리 직군이라든지 조금은 더 이렇게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고 적극성이 중요한 부분, 영업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장교 출신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지훈군 아까 관광 개발 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또 약간 좀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용규 학생도 한번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호텔 경영사 자격증인데요. 그 호텔 경영사 자격증이 호텔 백오피스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백오피스 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호텔 경영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회계라든지 마케팅, 인사, 총무 같은 업무인데 그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일반 다른 업종의 기업 업무와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직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죠? 사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호텔 경영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 직군으로 지원했을 때 제가 볼 때 아주 메리트가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관련된 특성이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따두시면은 향후 실제 취업할 때 어쨌든 좀 플러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두 학생이요. 또 질문, 다른 궁금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 답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훈 학생. 제가 관광 개발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죠. 이제 관광 개발이라는 게 주로 이제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한다든지 테마파크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투자자만 유치하다가도 사업이 사실은 없어지기도 하고 추진되다가 또 사업이 개발되는 과정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시공을 하고 또 손님들 유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비용으로나 기간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경력자들 또 소수 정예로 이렇게 주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요. 네. 굉장히 많은 직원들 또 신입사원들 많이 데려가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아시고 가능하니까 건설이나 아마 직접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학생이니까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건설이나 금융 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그런 쪽 하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요.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건너서 좀 네. 관련 소식을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경력이 굉장히 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바로 관광 개발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경력들을 좀 바탕에 두면 좋을까요? 사실 지윤군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할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일반 회사의 경영관리직군, 그러니까 사업기획이나 경영기획 쪽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금융 쪽이나 건설 투자 쪽 그런 쪽으로 첫 진로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경력 사원으로서 이제 또 전공이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직을 나중에 노려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의 질문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두 학생이 네.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을 칠판에 적어줬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지훈 학생은요,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적어줬고요. 이용규 학생은 신라호텔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관광 개발 쪽을 일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또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롯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쪽을 네.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용기 학생은요? 저는 신라호텔을 적었는데요. 제가 그 과제 때문에 신라호텔에 대해서 조사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라호텔의 신라 면세점을 조사했었는데 그 신라 면세점이 롯데 면세점에 밀려서 2위인데 그 격차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걸 메꿔보는 게 어떤가. 약간 야망 같은 거. 원대한 포부가 있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래요. 두 학생이 이제 원하는 기업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예, 지훈군은 뭐 사실 뭐 거의 이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롯데 관광개발은 롯데그룹 계열사죠. 롯데 쪽이 또 테마파크 사업이나 그죠? 관광 사업 또 건설 사업 그 관련된 연계 사업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그 본인 진로에 잘 맞는 좋은 회사를 그 일단 목표로 삼으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전략은 아까 다 얘기했던 사실은 뭐 신입사원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을 테니까 뭐 관련된 쪽으로 조금 지식이나 경영학적인 부분을 더 보강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규군은 신라호텔 뭐 좋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제가 호텔 쪽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그 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지만 뭐 국내에서 또 그 알아주는 제일 큰 네. 이제 호텔이고요.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뭐 다 관광 호텔 자체가 영어를 중요하게 보지만 신라호텔 가시려면 제가 알기로 아마 오픽도 거의 IH 그러니까 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킹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좀 영어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영어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셔야 또 좋은 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직도 1학년,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학생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희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관광, 호텔, 여행 분야가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여행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건 맞습니다. 또 뭐 비전도 있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제로 내가 고객 입장에서 뭘 이용하고 즐기는 거랑 직원이 돼서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랑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적인 현실을 최대한 아시고 또 거기에 맞는 본인의 흥미적성과 자질이 기본적으로 잘 맞는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신하시고 또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때요? 오늘 뭐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나요? 예, 제가 진로는 결정되어 있었는데 정보나 뭐 전략 같은 것은 제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조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용기 학생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 서비스 관련 업종이 되게 좋았었는데 서비스라고 그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쪼록 두 분 오늘 들은 귀한 정보를 토대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이사, 김지훈, 이영규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